지연아, 이번 여행 정말 기대돼. 남편 최인수가 인천공항 출국장에서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 25주년을 기념한다며 홍콩 3박 4일 여행을 제안한 것도 그였지요. 나는 박지연, 올해 53세입니다. 인수와는 25년 전에 결혼해서 아들 민수를 두었고, 민수는 작년에 수빈과 결혼했습니다. 수빈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홍콩의 아침 공기는 습하고 뜨거웠지요. 아버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수빈이가 인수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빈아, 나중에 찍자.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빛이 좋은데. 그냥. 나는 중학교 국어교사로 일하고 있고 65세인 인수는 작년에 정년퇴임했어요. 아버님, 홍콩 가보신 적 있으세요? 수빈이 물었습니다. 어머니랑 신혼여행 때 한 번 가봤는데 그때가 벌써 25년 전이네. 와, 그럼 정말 오랜만이시네요.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홍콩행 비행기에 오르며 나는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6개월 전부터 느꼈던 이상한 기운들이 떠올랐거든요. 정년퇴임 후 갑자기 활발해진 인수의 행동들, 수빈을 보는 시선, 그리고 민수의 어색한 태도까지. 비행기 안에서 인수가 말했습니다. 지연아, 이번 여행으로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어. 그러게요. 하지만 뭔가 인위적인 느낌이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한 억지스러운 밝음이었죠. 특히 65세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들뜬 모습이 이상했습니다. 홍콩에 도착해서 첫날 밤 우리는 심포니 오브라이츠를 보러 침사추이 해안가로 갔습니다. 화려한 레이저쇼가 빅토리아 하버를 수놓고 있었지요. 정말 아름답네요. 수빈이 감탄했습니다. 사진 찍을까요?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는데 인수가 수빈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냥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자연스러운 스킨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65세 시아버지가 20대 후반 며느리에게 보이는 시선치고는 너무 애정적이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나는 민수가 혼자 뒤처져 걷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민수야, 왜 혼자 있어? 아,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요. 무슨 생각? 아니에요. 별거 아니에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신혼 1년 차 남편의 얼굴이라기에는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거든요. 25년 교직 생활을 하면서 생긴 직감이었을까요? 아이들의 미묘한 변화를 읽어내는 것처럼 지금 우리 가족에게도 뭔가 숨겨진 것이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새벽 2시쯤 화장실에 가려고 나왔다가 복도에서 작은 대화 소리를 들었어요. 아버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수빈의 목소리였습니다. 수빈아, 조금만 더 참아. 곧 정리될 거야. 인수의 목소리였어요. 65세라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젊은 톤이었습니다. 민수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은데? 어머님은 어떻게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25년 동안 그래왔잖아.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25년 동안 뭘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뭘 정리한다는 건가요? 정말 괜찮을까요? 아버님 나이도 있으신데. 나이가 뭐가 중요해?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잖아. 사랑? 65세 시아버지가 20대 후반 며느리에게 하는 말치고는 너무 이상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다 계획이 있어.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은 전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모두들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오늘은 디즈니랜드 갈까? 인수가 제안했습니다. 65세가 디즈니랜드를 가자고 하는 것도 어색했어요. 좋아요. 수빈이가 대답했지만 민수는 별로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디즈니랜드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인수와 수빈이 둘이서만 아는 농담을 주고받고 65세 시아버지가 20대 후반 며느리와 놀이기구를 타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부자연스러웠어요. 민수는 점점 더 말이 없어졌고요. 민수야, 재미없어?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재미있어요. 하지만 그의 미소는 전혀 진짜 같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 인수가 말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때? 나는 골프 연습장 가보고 싶고, 저는 쇼핑 좀 할래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나는 호텔에서 쉴게. 좀 피곤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인수가 물었습니다. 나도 호텔에서 쉴래. 그럼 저녁에 만나자. 우리는 각자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호텔로 돌아와서 민수와 단둘이 있게 됐습니다. 민수야,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지?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네. 그런데 엄마,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다니? 수빈이한테 너무 잘해주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 나이에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도 눈치채고 있었구나. 그냥 며느리니까 예뻐하시는 거겠지. 그런가요? 그런데 수빈이도 좀 이상해요. 뭐가? 요즘 아버지 이야기를 자주 해요. 아버님이 어떻다, 아버님께서 뭐라고 하셨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의 눈빛에서 뭔가 더 큰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오후 6시쯤 인수와 수빈이 함께 돌아왔습니다. 둘 다 조금 어색해 보였어요. 쇼핑 잘했어? 민수가 수빈에게 물었습니다. 응, 좋은 거 많이 봤어. 하지만 수빈의 손에는 쇼핑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는 골프 어땠어요? 연습장이 별로여서 일찍 나왔지. 그런데 인수의 옷에서 수빈이 즐겨 쓰는 향수 냄새가 났어요. 65세 시아버지가 20대 후반 며느리의 향수 냄새를 풍기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럼 저녁 먹으러 갈까? 내가 말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도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나는 또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느껴보지 못한 불안감이 엄습했거든요. 새벽 3시쯤 또다시 복도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해요. 아버님, 나이 생각해서라도. 수빈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조금만 더. 민수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확실하지 않잖아. 어머님이 눈치채면 어떡해요? 어머니는 눈치 못 채. 25년 동안 모르고 살았는데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5년 동안 뭘 모르고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65세 시아버지가 20대 후반. 며느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건가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진실을 알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모두들 평소처럼 행동했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오늘은 빅토리아 피크 어때? 인수가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야경이 정말 유명하잖아요. 수빈이가 밝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오후에 올라가서 해질 무렵까지 있자.
홍콩의 아침 공기는 습하고 뜨거웠지요. 아버님, 여기서 사진 한 장 찍어요. 수빈이가 인수의 팔을 자연스럽게 끼며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민수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놓치지 않았어요. 수빈아, 나중에 찍자.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지금 빛이 좋은데. 그냥 25년간 교사로 일하면서 터득한 관찰력으로 나는 이 가족의 미묘한 균열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분명 뭔가를 의심하고 있었고 인수와 수빈은 그것을 숨기려 애쓰고 있었어요. 오후에 우리는 피크 트램을 타고 빅토리아 피크로 올라갔습니다. 가파른 트랙을 올라가는 동안 수빈이 갑자기 인수에게 기댔어요. 어머, 무서워요. 괜찮아, 괜찮아. 인수가 수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65세 시아버지가 20대 며느리를 달래는 모습치고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마치 연인처럼 말이죠. 민수는 창밖만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정상에 도착해서 전망대에 올랐을 때 홍콩 전체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들이 빽빽이 들어선 도심과 푸른 바다가 어우러진 풍경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와, 정말 멋있다. 수빈이 감탄하며 인수 옆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그러게. 25년 전에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이 바뀌었네. 인수가 말했습니다. 그때는 어머님이랑 오셨죠? 수빈이 물었습니다. 응. 그때 지연이가 정말 예뻤는데. 인수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서 예전의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예쁘시잖아요. 수빈이 억지로 밝게 말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관광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도 좋은 자리를 잡고 야경을 기다렸어요. 민수야, 사진 좀 찍어줄래? 인수가 말했습니다. 네. 민수가 무표정으로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인수와 수빈이 나란히 서서 포즈를 취했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연인 같았어요. 손은 잡지 않았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남다른 애정을 담고 있었습니다. 좀 더 가까이 서세요. 민수가 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수가 수빈의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민수의 손이 떨리는 것을 봤어요. 됐어요. 민수가 급하게 말하며 카메라를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내려와서 우리는 랑콰이퐁의 한 레스토랑에 들어갔습니다. 홍콩의 밤 풍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어요. 오늘 하루 정말 좋았네. 인수가 와인을 마시며 말했습니다. 네, 정말 좋았어요. 수빈이 맞장구 쳤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수빈을 바라보는 눈빛이 차갑기까지 했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조용해? 내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피곤해서요.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식사 중에 인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내일은 각자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때? 나는 골프 연습장 가보고 싶고, 저는 쇼핑몰 좀 돌아보고 싶어요. 수빈이 말했습니다. 나는 호텔에서 쉴래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나도 쉴까 봐. 그럼 저녁에 다시 만나자. 뭔가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특히 인수와 수빈이 둘이서만 시간을 보내려는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민수와 단둘이 있게 됐을 때 나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민수야, 정말 솔직하게 말해봐. 뭔가 이상하지 않니? 민수가 잠깐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 요즘 아버지가 정말 이상해요. 어떻게? 수빈이를 보는 눈빛이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역시 민수도 느끼고 있었구나. 그리고 수빈이도 이상해요.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이야기를 너무 자주 해요.
어떤 이야기? 아버님이 이래요. 아버님이 저래요. 하루에 몇 번씩 아버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상한 건 아니잖아. 엄마, 그게 아니에요. 뭔가 다른 느낌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뭐?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민수의 표정에서 그가 무엇을 의심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다음 날 오후 2시, 인수와 수빈이 각자 나갔습니다. 골프 연습장과 쇼핑몰로 말이죠. 하지만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몰래 뒤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어디 가세요? 그냥 호텔 주변 산책 좀. 같이 갈까요? 아니야, 혼자 있고 싶어. 호텔을 나서서 인수가 간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25년간 함께 산 남편이라 그의 행동 패턴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골프 연습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인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습장 직원에게 물어봐도 그런 사람은 오지 않았다고 했어요. 이상해서 주변을 더 돌아보다가 한 카페에서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인수와 수빈이 함께 앉아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격적이었는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들의 자세였습니다. 테이블 너머로 손을 잡고 있었고 수빈이 인수의 뺨에 입맞춤을 하는 것까지 봤거든요. 65세 시아버지와 20대 후반 며느리가 연인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나는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5년 결혼 생활에서 상상도 못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서 민수에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아들에게 아버지와 아내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요. 응, 괜찮아. 좀 더워서 그래. 저녁 7시에 인수와 수빈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평소보다 밝은 표정이었어요. 골프 어땠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좋았어. 오랜만에 제대로 쳤네. 인수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수빈이는 쇼핑 어땠어? 좋은 거 많이 봤어요. 수빈도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25년간 믿고 살아온 남편과 1년 전부터 며느리로 받아들인 수빈이 나를 속이고 있었어요. 그날 밤 나는 또다시 복도에서 들려오는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수빈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이런 시간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야 해요? 조금만 더. 민수가 완전히 눈치채기 전에 정리하자. 어머님은 어떡해요? 어머니는 아무것도 몰라. 25년 동안 그냥 살았잖아. 정말 괜찮을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할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일이면 이 여행이 끝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서울에 돌아가서 시작될 것 같았어요. 마지막 날 아침, 홍콩의 습한 공기가 호텔 방 안까지 스며들어 왔습니다. 오늘은 뭐 할까? 인수가 평소처럼 밝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아버님, 스타 페리 타보면 어때요? 수빈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네. 마지막 날이니까 홍콩다운 걸 해보자. 민수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젯밤 대화를 들은 후 나는 민수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더욱 선명하게 보였어요. 아침을 먹고 우리는 침사추이 부두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스타 페리가 빅토리아 하버를 가로지르며 센트럴로 향하는 모습이 운치 있었지요. 페리 안에서 인수와 수빈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바닷바람에 수빈의 머리카락이 날리자 인수가 자연스럽게 정리해 주었어요. 고마워요, 아버님. 천만에. 그 순간 민수가 화장실로 급히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어요. 민수가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배 멀미인가 봐요. 수빈이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어요. 민수가 아픈 건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센트럴에 도착해서 IFC몰을 구경했습니다. 홍콩 최고 쇼핑몰답게 명품 브랜드들이 즐비했지요. 수빈아, 뭔가 갖고 싶은 거 있어? 인수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구경만 해도 좋아요. 하지만 어느 순간 인수가 수빈에게 비싼 목걸이를 사주려고 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버님, 너무 비싸요. 괜찮아. 며느리한테 주는 선물인데. 65세 시아버지가 20대 며느리에게 1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사주려는 상황이 정상적일 리 없었어요. 저는 정말 괜찮아요. 수빈이 사양했지만 인수는 이미 카드를 꺼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갑자기 나타나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왜? 그만하세요. 뭘? 그냥 그만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인수가 또다시 제안했습니다. 오후에는 각자 시간을 가져볼까? 마지막 날이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수빈이 즉시 동조했습니다. 나는 골동품 상가 좀 둘러보고 싶고 수빈이는 뭐 하고 싶어? 저는 스타일 쇼핑몰 가보고 싶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어제 본 것처럼 둘은 어딘가에서 만날 계획인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호텔에서 쉴게. 내가 말했습니다. 저녁 7시에 공항으로 가야 하니까 6시에 만나자. 인수와 수빈이 각자 떠났습니다. 나와 민수는 호텔로 돌아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수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엄마, 더 이상 못 참겠어요. 뭘? 아버지와 수빈이. 저들이 뭔가 하고 있어요.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수가 직접적으로 의심을 표현한 것은 처음이었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도 눈치채셨죠? 저들이 이상하다는 거. 호텔 방에 들어가서 민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아요. 민수야. 아버지가 제 아내를 보는 눈빛이, 그게 아버지가 며느리를 보는 눈빛이 아니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수빈이도 결혼하고 나서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보다 아버지를 더 좋아해요. 진정해, 민수야. 어떻게 진정해요? 제 아내와 아버지가.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때 나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민수를 혼자 괴롭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어제 봤어. 뭐요? 아버지와 수빈이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걸.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요? 그리고 수빈이가 아버지 뺨에 키스하는 것도 봤어. 민수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럼 정말로. 응, 너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민수가 주먹을 꽉 쥐고 벽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민수야, 일단 진정하자. 65세가 뭐라는 거예요? 제 아내와.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수빈이도. 시아버지와 불륜을? 정말 더럽다. 나는 민수를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확실한 증거를 잡자. 어떻게요? 저들이 돌아오면 추궁해보자. 오후 5시 30분, 평소보다 30분 일찍 인수와 수빈이 돌아왔습니다. 둘 다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일찍 오셨네요? 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응, 별로 볼 게 없어서.
인수가 대답했습니다. 수빈이는 쇼핑 어땠어? 내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하지만 수빈의 손에는 쇼핑백이 하나도 없었어요. 혹시 같이 있었던 건 아니죠? 민수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뭐? 인수가 당황했습니다. 아버지와 수빈이 같이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무슨 소리야?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둘이 같이 다니는 거 아니에요? 수빈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민수야,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인수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와 제 아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요. 민수야, 그만해. 내가 말렸지만 민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제 카페에서 손잡고 있는 거 다 봤어요. 인수와 수빈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해졌습니다. 뭘 봤다고? 키스하는 것도 봤어요. 65세 아버지가 며느리와. 민수야. 인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인정하세요. 아버지와 수빈이가 바람 피우고 있다고. 그 순간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수야, 미안해. 정말이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인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수야, 우리가 잘못했다. 방안이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수빈의 울음소리가 호텔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25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순간이었어요. 언제부터였어?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대답했습니다. 6개월 전부터. 6개월?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 결혼하고 6개월 후부터 아버지와. 민수야, 진정해. 내가 말했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65세 시아버지와. 민수가 수빈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어떻게 아들의 아내와. 인수가 무거운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다. 사랑? 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65세가 28살과 사랑을? 나이가 뭐가 중요해? 인수가 말했습니다. 정말 역겹다. 민수가 구역질하듯 말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조용히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인수 씨, 그럼 나는 뭐죠? 지연아, 25년 동안 당신을 믿고 살아온 나는 대체 뭔가요? 인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년 퇴임하고 나서 갑자기 젊어진 기분이 들었나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65세에 갑자기 사랑에 빠졌다고요? 내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지연아,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나중에? 언제요? 이미 6개월 동안 나를 속여왔으면서. 수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수빈아, 너는 더 이해가 안 가. 내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28살 젊은 여자가 왜 65세 시아버지와. 그냥 그렇게 됐어요. 그냥 아버님이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어요. 그래서 불륜을. 수빈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었어요. 하하, 정말 대단하다. 민수야, 아버지는 65세에 새 사랑을 찾으시고 제 아내는 시아버지와 불륜을 저지르고. 민수의 웃음이 점점 히스테리컬해졌습니다. 그럼 저는 뭐죠? 바보죠? 민수야, 진정해. 어떻게 진정해요? 1년 동안 속고 살았는데. 민수가 갑자기 수빈에게 다가갔습니다. 언제부터 나를 사랑하지 않았어? 민수야, 대답해. 언제부터? 처음부터. 수빈의 대답에 민수가 비틀거렸습니다. 처음부터?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럼 우리 결혼은 뭐였어? 장난이었어? 수빈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니야. 처음에는 정말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노력? 하지만 아버님을 만나고 나서 그만해. 민수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그때 인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잘못했다. 당연히 잘못하셨죠. 하지만 사랑은 어쩔 수 없어. 또 사랑 얘기네요. 민수가 비웃었습니다. 65세 아버지의 사랑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민수야,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떻게 말해요? 고맙다고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뭘? 인수가 물었습니다. 당신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 건지 말이에요. 인수와 수빈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수빈이 말을 더듬었습니다. 함께 살려고 해요. 인수가 말했습니다. 함께? 내가 반문했습니다. 65세와 28세가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정말 끝까지 그런 말만 하실 거예요? 그때 민수가 갑자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좋아요. 뭐? 아버지와 수빈이가 함께 살고 싶다면 그렇게 하세요. 민수야, 대신 이혼해요. 아버지는 엄마와 저는 수빈이와. 민수야, 내가 놀라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최선이에요. 하지만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는 없어요. 민수가 수빈을 바라봤습니다. 수빈아, 정말 아버지와 살고 싶어? 민수야, 대답해. 그래. 수빈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이혼하자. 민수야,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 인수가 말했습니다. 성급해요? 6개월 동안 속고 살았는데? 그래도,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65세에 새 인생을 선택하셨잖아요. 민수야, 저도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지만 아무도 짐을 챙기려 하지 않았어요. 짐 싸야죠. 내가 말했습니다. 서울 가서도 계속 이야기해야 할 것 같은데. 모두들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우리 가족의 미래가 완전히 불투명해진 순간이었어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홍콩의 네온사인들이 창밖으로 지나갔지만 그 화려함이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비행기 안에서도 각자 다른 좌석에 앉았습니다. 더 이상 가족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었죠.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나는 지난 25년을 돌아봤습니다. 과연 내가 놓친 신호들이 있었을까? 아니면 정말로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시작된 일일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다음 날 아침, 나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인수는 어디론가 나갔고 민수는 친구 집에서 머물고 있다고 연락했어요. 문득 25년 전 이 집에 처음 들어왔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28세였고 모든 것이 희망적이었죠. 하지만 지금의 나는 53세,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오후에 민수가 집에 왔습니다. 엄마, 변호사 선임했어요. 벌써?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잖아요. 민수의 표정이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수빈이는? 어제 짐 다 빼갔어요. 어디로? 아버지가 구해준 원룸으로. 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65세 시아버지가 28세 며느리를 위해 원룸을 구해주다니. 엄마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엄마도 이혼할 거야. 정말요? 25년을 속고 살 수는 없어.
그날 저녁 인수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연아, 이야기 좀 하자. 할 말 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인가요? 인수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 65세에 갑자기 사랑에 빠진 게 우연이라고요? 지연아, 너무 그렇게 말하지 마. 어떻게 말해요? 고맙다고요?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재산 정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내가 물었습니다. 반반으로 하자. 집은요? 내가 가져. 고마워요. 지연아. 뭐요? 정말 미안해. 인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후회돼요? 응. 늦었어요. 다음 날부터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민수도 수빈과의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한 달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25년 결혼 생활과 1년 결혼 생활이 동시에 종료된 거죠. 그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알게 됐습니다. 인수와 수빈이 이미 동거를 시작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함께 사는구나. 민수가 씁쓸하게 말했습니다. 65세와 28세가 신경 쓰지 마. 어떻게 신경 안 써요? 1년 동안 제 아내였는데 이제 남이야. 하지만 실제로는 쉽지 않았어요. 민수는 몇 달 동안 우울해했고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엄마, 소개받을 사람이 있어요. 민수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누구? 동기 누나가 소개해 주려는 사람이 있어요. 아직 이른 거 아니야? 엄마, 저는 29살이에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맞는 말이었어요. 민수는 아직 젊었습니다. 2달 후, 민수가 새로운 여자친구를 소개해 줬습니다. 유정이라는 26살 간호사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반가워요. 유정은 수빈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어요. 차분하고 진실해 보였습니다. 유정 씨, 민수 이야기 들었죠? 네. 힘든 일 겪으셨다고 들었어요. 괜찮아요.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민수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유정이 진심으로 말하는 것 같았어요. 1년 후 민수와 유정이 결혼했습니다. 조용한 결혼식이었지만 첫 번째 결혼식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엄마, 이번에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결혼식에 인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초대하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소식 들었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 사실 가끔 궁금하긴 했어요. 65세와 28세의 사랑이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죠. 2년 후 우연히 인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했다네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무슨 병? 심장병이래요. 심하나? 수술해야 한다는데. 혼자 있대요. 혼자? 수빈이가 떠났대요. 언제? 6개월 전에. 나는 놀랐습니다. 결국 그들의 사랑도 오래가지 못했구나. 병문안 갈까? 민수가 물었습니다. 내가 결정해. 저는 안 갈래요. 그래. 하지만 며칠 후 나는 혼자 병원에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가니 인수가 누워 있었어요. 2년 만에 보는 모습은 정말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지연아, 많이 아파요? 고마워. 와줘서. 수빈이는 언제 떠났어요? 6개월 전에. 왜? 젊은 남자 만났대. 나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후회해. 뭘? 너를 놓친 걸. 늦었어요. 알아. 우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지연아, 너는 어때? 뭐가요? 혼자 사는 거. 괜찮아요. 새로운 사람 안 만나? 만났어요.
인수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구? 같은 학교 선생님. 그래, 좋은 사람이야? 네, 정말 좋은 분이에요. 사실이었어요. 1년 전부터 같은 학교의 김 선생님과 만나고 있었습니다. 58세의 국어과 동료 선생님이었어요. 나이는 58살. 적당하네. 적당하죠. 김 선생님은 인수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진중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결혼할 거야? 생각 중이에요. 그래. 행복해. 인수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인수 씨도 건강 챙기세요. 응. 일주일 후 인수가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성공적이었어요. 그리고 3개월 후 나는 김 선생님과 결혼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네.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요. 결혼식은 정말 조용했습니다. 가족과 가까운 동료들만 참석했어요. 지연아, 정말 축하해. 김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맞았어요. 55세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유정 사이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할머니, 손주를 안은 순간 모든 아픔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예쁘다. 이름 뭘로 할까요? 희망이가 어때? 희망이요? 응. 우리 가족의 새로운 희망이라는 뜻으로. 좋은 이름이네요. 지금은 2024년 겨울입니다. 홍콩에서 인수와 수빈의 불륜을 발견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네요. 오늘도 나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올해로 30년째 교직 생활이에요. 선생님,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한 학생이 말했습니다. 그래. 네. 웃음이 많아지신 것 같아요. 집에 가면 김 선생님이 저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주말에는 민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요. 가끔 인수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혼자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더 이상 그것이 내 문제는 아니에요. 65세의 젊은 사랑을 선택한 인수, 28세의 나이든 남자를 선택했다가 다시 젊은 남자에게 간 수빈. 그들의 선택이었으니까요. 나는 55세의 새로운 사랑을 찾았고 민수는 30세의 진짜 사랑을 만났습니다. 어젯밤 희망이를 재우면서 생각했어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25년의 거짓된 결혼이 끝나고 나서야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할머니, 내일도 와요? 희망이가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할머니가 희망이를 매일 볼 거야. 좋아요. 창밖으로 따뜻한 겨울 햇살이 들어옵니다. 58세의 나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아 있어요. 진짜 사랑은 나이에 상관없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